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언어를 고려했느냐, 문화를 고려했느냐. 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경상도에 넣어놓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전라도에 넣어놓고 결국에는 중동에 분쟁을 만드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막 일으키고 호나우도 내려와서 축구하고 다 왜 그러겠습니까? 산업 다각화 측면이거든요. 싸움 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서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견이 있으면 가끔씩 조정하자. 싸우지는 말자. 우리가 만약에 국경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구역을 할 때요. 전라도 사람 사투리를 쓰는데 경상도에 넣어놓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전라도에 넣어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세상에 혼란이 오겠어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특징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동은 그걸 안 했어요. 저는 그거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있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가 있고 충청도 사람이 전라도에 있고 이게만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국경 조정을 해야 될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줄을 그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스꽝스러운 국경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요르단 국경에 보면은요 갑자기 뚝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호사가들이 이제 주로 뭐 하냐면 처칠이 그런 말합니다. 1921년 여름 일요일 어느 날 자기가 중동의 지도를 그렸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처칠은 항상 점심 때는 위스키를 마신다. 위스키를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 국경을 지르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툭 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인위적으로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윈스턴의 딸꾹질, 윈스턴의 손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태양 열강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과 협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은 국경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로 보시면은 그 아프리카라든지 서양이 지배한 지역에서는 국경선들이 더 인위적으로 긋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주차 계획할 때 맘대로 그린 국경선이라는 제목을 해서 수업을 해요. 이 국경선들은 결국에는 서양이 그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독립하면은 국가들끼리 서로 이제 협의해가지고 국경 조정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서양이 그려놓은 국경선이 그대로 거의들에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게 직선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렸고 왜 그렸느냐가 중요하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언어를 고려했느냐, 문화를 고려했느냐 이런 걸 고려하고 그렸더라면 그게 직선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렸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국경은 서양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의 사람들이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워낙 서양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좌지우지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국경이 하나 있는데 영국이 1893년에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구분하기 위해서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인 듀란드의 이름을 따서 듀란드 라인이라는 걸 그어요. 1893년에 100년 동안 유효한 걸로. 그거는 영국으로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라인이 걷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국경을 걸어보니까 인도 쪽에 자기하고 똑같은 우리 그 동족들이 넘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넓은 땅을 딱 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그 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듀란드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제로 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국에 물러난 다음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으로 구분됐잖아요. 그게 이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이 됐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중에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파슈툰 말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파슈툰족들이 사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2,000명, 파키스탄 쪽에 4,000명 사는데 이 4,000명 어디 사느냐면 듀란드 라인에 파키스탄 쪽에 살아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거 다 우리 민족이니까 나라를 만들어도 파슈툰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국경으로 거져 있고 이걸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싸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국경이라는 거를 너무나 자의적으로 힘센 사람들이 거서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이라크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라크라는 나라는 사실 한 나라를 만들면 안 좋은 나라죠. 정체성이 다른 나라입니다. 이라크는 정확하게 하면 어느 측면을 보면 아랍어를 쓰는 사람과 쿠르드어를 쓰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은 남부와 서부에 살아요. 쿠르드어를 쓰는 사람은 북동부에 살아요. 그럼 적어도 두 나라를 만들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쿠르드인 나라, 그 다음에 아랍 순니 국가, 아랍 시아 국가로 만들면 되는 건데요. 그걸 합쳐버렸습니다. 영국이. 왜요? 석유가 나니까. 자기네들이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특히 쿠르드 지역에 석유가 나니까. 키르쿠크 이쪽에 석유가 나니까. 그래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결국 식민지를 다스렸던 열강들입니다. 거기에 문제들이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문제도 결국엔 영국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랍인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도움에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의 그 자본이 필요하니까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집을 만들어주겠다. 정확하면은 그게 그 1917년에 벨포어 외무장관이 당시 여왕의 명의로 로스차일드 유대인 출신 대부호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거기 보면은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가 부딪히는 거죠. 거기는 영국이 오지랖이 넓은 거죠. 거기 아랍 사람들이 사는 땅에다가 팔레스타인에다가 유대 국가를 세워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결국에는 중동의 분쟁을 만드는 거죠. 이슬람에서는 순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은 순니파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90% 정도는 차지하고 있고요. 85에서 90%. 시아파들은 10에서 15%인데 또 시아파가 여러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류파들은 이란의 시아파들을 주류파라고 그러죠. 보통은 뭐 이맘이라고 그러고 12이맘파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페르시아만 지역 아랍 국가들, 아랍어를 쓰는 국가들 중에서 이 시아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 주민들이 국민의 15%는 되는데 이들이 동부 해안가에 주로 살거든요. 그 유전지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순니파 사람들은 시아를 이단으로 취급한 경우가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시아파 사람들을 박해를 많이 했죠.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근데 이란 쪽에서 시아파 혁명이 나가지고 시아파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란은 항상 시아파 국가인데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었는데 1979년에 이란이 시아파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레인은 70% 이상이 시아파고요. 그런데 정권은 순니가 가지고 있고요. 쿠웨이트도 사실은 60% 이상이 시아파였습니다만은 사람들을 계속 이주를 받아들여가지고 숫자를 반대로 늘렸어요. 그래서 순니파가 지금 더 많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무서워했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시아파가 있으면 그냥 시아파여도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이니까 내 국민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고 갑자기 페르시아만 건너 이란에서 내가 괄시하던 애들과 똑같은 종교가 있는 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혹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시아파들이 얘네들도 혁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노심초사했고 여전히 그 문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시아파들에 대한 포용력이 좀 떨어졌고 무함마드 빈 살만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종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긴장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밖에 안 되는 순니파가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의 70% 이상은 다 시아파예요. 그래서 시아파들이 단결을 하면 순니 왕정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민주국가들이 아니라서 그러죠. 만약 민주국가면 투표를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왕정들이 공화정을 싫어하는 거고 이란이 그냥 혁명이 났을 때 종교적인 혁명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상적 혁명이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종교혁명이거든요. 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시아 이슬람에 맞는 나라로 바꾸겠다라는 거니까 이란만 바꾸겠다고 해서 문제가 다른데 주변 국가들도 제대로 된 이슬람으로 바꿔야 된다. 시아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무슬림들이 순니파 무슬림이 억압하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으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혁명을 수출하고 싶어 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싫어한 거죠.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들은 시아라서 싫은 게 아니라 이란이 혁명을 수출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북한이 우리하고 지금 경제 체제가 다르고 정치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북한이 뭐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은 자기네끼리 잘 살고 남쪽에 있는 형제들한테 굳이 뭐 우리 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게 우리 같이 잘 삽시다. 그랬으면 우리가 북한을 왜 걱정합니까? 걱정할 일이 없죠. 근데 북한이 자꾸만 혁명 수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잘 살면 되는데 수출하려니까 힘든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도 그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 시온주의 정권이 잘못된 정권이니까 이걸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를 없애고 나를 적대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전지 원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종교적인 측면이보다는 저는 사상적 측면이라고 봐요. 어떤 세상을 꿈꾸느냐. 그러니까 이란이 꿈꾸는 세상 그리고 이란이 꿈꾸는 이웃의 세상이 자신들과 같이 이슬람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종파하고 상관없어도 이슬람적 가치를 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이란의 열망이고 주변 국가들은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나를 그러면 넘겨뜨리고 혁명하겠다고 혁명하려고 하는 정권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왕정에서는 이란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수정하기가 어렵죠. 할 건 다 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국경 때문에 싸움이 난 거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 그거예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만나서 내려와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애매해요. 이란하고 수로를 두고 어디까지가 이란 거고 어디까지가 이라크 거냐 이런 게 항상 싸움이 돼 왔어요. 특히 이제 물 쪽이 있으니까 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전쟁이 나기도 했죠. 이란 이라크 전쟁이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아니, 저는 이번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느 정도 조절되면 지역에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석유를 많이 냈던 산유국들은 전 세계가 석유를 안 쓴다고 그러니까 탈화석 연료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전에 안 하던 일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아이돌도 키우고 이스만 씨 데려가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막 일으키고 호나우도 데려와서 축구하고 다 왜 그러겠습니까? 산업 다각화 측면이거든요.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는 산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금 중동이 그 패턴이거든요. 싸움 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중동은 서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고 분쟁 없이 좀 가보자. 경제 발전해야 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향후 좀 더 조용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뭐 서로의 산업이라기보다는 나의 산업을 위해서 가능성 있는 것은 이제 이란과 반이란 세력이 부딪히는 건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일단 둘이 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견이 있으면 가끔씩 조정하자, 싸우지는 말자. 싸워서 잃어버릴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안 싸우고 가야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지금 이웃들과 문제가 없어야지만 이웃들과 문제 있어도 참아야지만이 다음 세계로 갈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 화난다고 전쟁을 해버리면 실제 여기는 끝이에요. 그래서 서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확전이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전쟁 얘기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쟁하자 그럽니까? 뭐 쿠웨이트가 전쟁하자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들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하는 걸 다 바라진 않거든요. 아마도 지금의 관건은 최소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자제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상군이 최대한 안 들어간 게 좋은데 들어간다면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작전을 끝내고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군을 투입해도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민간인 피해를 없이 한다면야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내다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더 이상 전쟁을 낳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좀 투입 안 하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국내 정치 여론상 그리고 자신들의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 나라로서는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나라들이 야 뭐 이스라엘 때리니까 뭐 뭘 못하네 주변에서 압박 주니까 못하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팔레스타인 분쟁 같지만 결국엔 팔레스타인 분쟁은 중동의 화약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가 원유 수급에 현재로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문제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마스가 한 짓은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마스를 비난하는 만큼이나 또 이스라엘이 한 행동들이 도저히 인도적인주의 차원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차가운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 대 인간의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안타깝게 자녀를 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고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정부도 팔레스타인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더 좀 계산적으로 말한다면 아랍 민심은 팔레스타인 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우리가 뭐 중동 특수 얘기하면서 아랍 민심을 잡지 않고 중동 특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비정하지만 저는 그렇게 경제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들 중동이 중요하고 중동에 새로운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동 사람들, 즉 그들의 민심을 잡아야 될 거고 민심을 잡으려면 팔레스타인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동일시할 필요는 없어요. 동일시해서는 안 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를 꼬셔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자를 대해서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자는요.
물이 95%가 먹을 수 없는 물이고요. 실업률이 50%가 넘고요. 20대 젊은이들이 50%가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질주하면서 왜 싸우느냐? 어차피 희망이 없어요. 더 산다고 그래가지고 더 나은 삶이 되지도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소리라도 내보고 죽자. 그런 심정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할 수 있는 두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